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약술형 논술 대비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자, 누구신지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올 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네, 에올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네, 에올은 논술 관련 또는 컨텐츠 관련 첨삭과 강의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에올은 컨텐츠 사업을 하시는 곳이군요. 네. 박기호 논술에서도 에올의 컨텐츠를 가져다 쓰고 있죠, 지금은. 네네네. 네, 컨텐츠의 막강한 파워를 가진 곳, 에올. 네. 자, 에올은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간략하게 한번.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적성고사를 보던 대학에서 논술로 처음으로 바뀐 대학들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적성 대신 논술로 딱 변모했는데 사실은 적성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네. 하지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다가는 사실은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가 적성 검사할 때는 객관식이었는데 그렇죠. 그걸 서술형으로 바꾸니까 평가 방식이 변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랑 똑같으냐면 야, 똑같은 이제 달리기라도 100m 달리기와 그다음에 마라톤은 다른 거죠. 네. 그런 호흡의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럼 논술은 마라톤이라고 치면 이건 약술형이면 마라톤은 아니고 한 400m 달리기? 그 정도 되나요? 네. 대학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 400m 달리기와 1km 달리기의 차이. 네. 이런 게 있겠군요. 네. 그럼 그걸 이제 간단하게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이면 야, 여기는 400m 달리기, 이건 1000m 달리기, 이건 마라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한번 가천대부터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있고요. 네, 3등급이죠. 네. 국영수 사과탐 중에서 한 개만 3등급을 넘기면 됩니다. 고려대 세종도 역시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요. 인문은 국수탐 한 개 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 이내면 가능합니다. 네, 영어가 2등급이거나 아니면 국어, 수학이나 탐구 중에 하나가 3등급이면 네. 되겠네요. 네. 자연계열은 국수 과탐만 한 개 영역 3등급 또는 영어 2등급이죠. 약학은 국수 0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됩니다. 수원대는 유일하게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땡큐네요. 네. 가천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하겠다라고 예고한 점입니다. 너무 고맙네요. 네. 딱 공부 범위를 딱 정해줬네요. 네네네. 따라서 EBS 수완 수특을 중심으로 특히 국어 비문학 제시문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가천대는 6대 9 정도의 국어 수학 문제가 15문제 출제되고요. 각각 배점은 10점으로 고사 시간은 80분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가 가장 국어의 전 영역에서 출제돼서 가장 출제 범위가 넓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유형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천대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자,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답안 수정이 안 되므로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는 가지고 가지 않으셔야 된다는 점, 즉 화이트나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기본적으로 9대 6, 6대 9에 15문항이 출제되고 고사 시간이 80분 그리고 150점에 450점 기본 점수를 주는 형태도 모두 가천대와 동일합니다. 다만 국어의 출제 범위가 문학과 독서로 훨씬 더 좁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러면 요게 수원대는 한 400m 정도 달리는 거고 네. 가천대는 그보다 더 나아갔어. 네. 더 달리는 거네요. 네. 출제 범위로 보면 가천대가 훨씬 넓죠. 가천대 준비를 하면 수원대 준비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죠. 꿀이겠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되어 있고요. 가장 특이한 점은 국어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와 도덕까지 교과목 통합 출제 범위가 형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야, 이거는 수학은 안 나오는 대신에 국어 영역의 문제가 사탐 영역 문제로 가니까 이거는
한 1000m 달리기 쪽으로 더 확 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사 시간도 그에 따라 10분이 더 연장되어 있죠. 그렇군요. 네. 이게 조금 더 논술에 가까워지는군요. 네. 따라서 학생들이 보통 단답형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50에서 200자 정도의 약수령 문제도 있고요. 300자 내외의 서술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항들이 구성되어 출제될 예정입니다. 이건 단국대나 동국대처럼 글자 수가 이제 늘어났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딱 정리하면 느낌이 야 수원대는 한 400m 달리기. 예, 적성에서 이제 늘어난 거죠. 그다음 가천대는 한 800m 달리기.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고려대 세종은 조금 더 달리네. 네, 네, 1000m 달리기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의 이거 경북대 AAT 성격과 가깝게 달리고요. 그리고 동국대 300자 쓰는 글, 단국대 300자 쓰기랑 가깝게 달리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런 대학들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요 대학들을 쭉 논술이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대학에서 예시 문항을 쭉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단답형 문항을 제외하면 크게 문제 유형을 5가지로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순하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천대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가천대 문제 유형 1번은 제시문 독해와 핵심어 추론이 되겠습니다. 결국 단어 찾기네요. 네. 그런데 이 화작이나 독서나 가천대 특성이 뭐냐면 제시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길이는 길되 답안은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단어 2개, 3개 정도 또는 네. 1개 이렇게 쓰는 정도로 끝나는 거겠네요. 네. 두 번째 유형은 문학 제시문에서 시 감상을 바탕으로 한 시적 대상이나 또는 시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개념어 찾기네요. 네. 다만 학생들이 EBS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모든 작품들을 한 번씩 분석해 보면 이런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네. 완전히 이거는 그저 먹여주는 거다. 네. 세 번째는 비문학 독해를 통한 내용 추론과 핵심어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네. 비문학 제시문들은 물론 EBS에 있는 제시문들을 활용하되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색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대에서는 대단히 다른 대학에서 출제되지 않는 독특한 유형의 문항이 한번 출제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어진 단어를 활용한 조건형 문장 서술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경북대 AAT도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핵심어를 주고 이 핵심을 이용해서 문장을 2, 30자 내외로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어떤 게 주어졌나요? 예시 문항에서는요. 매체와 콘텐츠를 이용해서 제시문 가에 들어갈 핵심 문장을 20자 내외로 서술하는 문제였습니다. 20자. 네. 간단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이한 문제가 국어 범위를 벗어난 사탐에서 특히 경제 파트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난이도가 좀 있네요. 네. 역시 1000m 달리기입니다. 네. 따라서 학생들이 국어의 비문학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경제 제시문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법학 제시문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건 단국대인데 단국대가 자료 해석 나오고요. 네. 그러죠. 네. 따라서 자료 해석과 그래프 형태의 다양한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독해 실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쯤 되면 고려대 세종을 준비한다 그러면 단국대 문제도 좀 풀어볼 필요가 있고 경북대 AAT 문제도 풀어보고요. 서울여대 문제도 좀 풀어보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가지 문제 유형을 준비하시면 그리고 그 위에 일반적인 독해 실력을 키우신다면 요 3개 대학은 충분히 국어 영역에서는 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준환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해주시나요? 네. 어떻게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어는 2시간, 역시 수학 2시간 그래서 4시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언제 하나요? 네. 10월부터 강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 토요일부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가천대 준비하는 학생들, 문과, 이과 학생들은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원대도 자연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이 오면 되죠. 네. 자연계 문과 학생들도 오고요. 수원대 학생들도 같이 수업을 하게 되겠죠. 네, 고려대 세종 학생들은 그러면 수학은 배제되니까 그 앞에 6시부터 8시까지는 국어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강에서 뭐 단국대 문제와 경북대 AAT 문제 이걸 좀 풀어보고 서울여대 자료해석 문제 풀어보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주 5회 주 5회가 아니라 주 1회죠. 주 1회 네. 5주 동안 네. 5번 동안 강의를 해서 네. 10월 달에 딱 준비하게끔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능과 별 부담이 없죠. 이 네. 수능과 연계돼서 수능 특강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오히려 공부를 하면 수능 준비가 동시에 될 수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은 더 좋은 점이 있죠. 네. 그래서 10월 달 5주 동안 5번에 걸쳐서 정리를 빠삭하게 해준다. 네, 네. 지금부터 시작하자. 지금부터 꼭 시작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